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 날짜로도 반짝반짝 움직였다가 다시 한번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현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가는 701원, 저가는 687.5원이었습니다. 자, 여전히 700원 라인을 아직까지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이 부분 많이 올라온 부분도 아니고 바닥 구간을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을 해도 충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리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요인이 몇 가지가 됩니다. 물론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들은 다들 알고 있으실 거예요. CBDC의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IPO, ETF, 엄청나게 많은 코인들의 이벤트가 해당되는 리플 코인의 상승 모멘텀을 가져오게끔 우리는 기대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 압박을 갖고 내려왔을 때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SEC.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오래 가고 있는데 미국 증권위원회 SEC가 리플을 압박하고 있는 부분 3년 동안 계속적으로 법정에서 공방을 펼치고 있으니 당연히 지칠 만도 하죠. SEC 이 부분 말고도 또 뭐가 있습니까? 기준금리. 자,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미국 연준의 한마디 할 때마다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나오는 시장이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인 시장의 하방 압박을 가지면서 내려오게끔 만들었죠. 물론 리플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더욱더 크게 갖고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리플은 어떻게 올랐습니까? 이 700원 라인에서 여기 1000원까지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안정감 있게 끌어올렸습니다. 물론 1000원이 많이 올라간 단가가 아니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죠. 리플 같은 경우는 여전히 1,500원 이상의 매입 단가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 2,000원 이상의 매입 단가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000원 라인이 결코 많이 올라온 단가도 아닙니다. 근데 1,000원을 찍고 나서 하방 압박 받으면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당연히 지칠만 하죠. 이거는 너무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움직임을 가져왔다라는 거. 근데 이게 리플 코인에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이 손실나서 떨어진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전반적인 시장 자체의 대외적인 이벤트가 모두 다 영향을 같이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SEC 지긋지긋하시지만 이 SEC가 이제는 어느 정도의 힘이 빠질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700원 라인을 도달할 것이고 800원, 900원, 1000원 순차적인 상승력을 당연히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영상을 여러 번 찍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리플 코인 나는 어떻게 매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리플 코인 지금처럼 이 바닥 비라고 한다면 이 바닥에서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 접근을 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 것인가? 그리고 이 SEC라는 곳이 해당되는 기준금리, 해당되는 그 금리에 덩달아서 하방 압박을 주었던 요소가 해소가 된다면 확실한 슈팅 구간은 나올 수밖에 없을 건데 그 부분을 우리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 SEC 같은 경우 리플한테 합의금을 낮췄다. 이 부분에 대한 멘트가 있었던 그 부분이 시장에 긍정적인 이벤트를 작용했지만 SEC는 아직은 아니다. 그거는 우리가 계산한 바가 없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전송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제가 발송해 드린다는 문자 또한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도 무료로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겠죠. 문자를 받아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문자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자 내용대로 대응 못하겠다. 그러면 카톡방 주소까지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받아도 충분하겠죠. 안정적인 수익관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을지 리플 코인의 모멘텀이 확실하게 뚜렷하다면 나는 이 바닥에서 어떻게 매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까? 또한 내 매입 단가가 높다라고 한다면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확실한 수익관을 만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 매매 대응까지도 같이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무조건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리플코인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리플코인 대외적인 이벤트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SEC 때문에 상승과 하락을 결정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SEC 어떠한 이벤트가 있었는지 그 부분부터 짚어드릴게요. 자, 보시면 SEC가 뭐라고 했습니까? 리플의 벌금 제시액을 낮췄다. 1억 260만 달러를 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6월 17일 날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SEC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 부분 뉴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1억 260만 달러는 1,000억 원가량 됩니다. 1,000억 원가량. 자, 이 부분은 리플이 충분하게도 합의점을 맞출 가능성이 매우 높게끔 만들어내는 결과죠. 자, 리플이 지긋지긋하게 계속적으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었지만 우린 지난 약식 재판 결과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기관들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들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가 없습니다. 라고 판결이 났죠. 자, 이 부분들 때문에 합의금을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뭐 지난번에 7,800만 달러를 매도했습니다. 블록딜이 형성됐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블록딜이라는 건 말 그대로 딜입니다. 딜이기 때문에 매수자를 찾은 다음에 대량으로 매매가 일어났다는 거. 이 부분이 앞으로 합의금을 만들 요점이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고 다른 사업의 확장인 부분에 자금력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었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많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리플은 자금을 확보했고 SEC 또한 제시액을 낮췄다면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낮춘 그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보니까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뭡니까? SEC가 테라폼 해당되는 법률 위반으로 기록한 35억 달러 중에 11.7%의 벌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한다면 같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리플과 SEC 사건의 합의금은 1억 260만 달러의 수준으로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SEC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테라폼 관련해서 법률 제정에서 그 부분에 벌금이 나왔다고 한다면 리플 또한 그만큼의 기준치가 돼야 된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틀린 이유가 뭡니까? 테라폼은 확실하게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 기관이 피해자일 수가 없겠죠. 기관 또한 엄청난 수익 구간을 많이 가져왔다는 것도 우리는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큰 압박감을 가져왔고 긍정적인 이벤트 또한 가져왔다는 거. 그래서 SEC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죠. 리플레스 벌금 인하의 주장은 일축시켰다라고 오늘 날짜로 어제 날짜로 발표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대세에 영향을 줄 것인가? 그걸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SEC가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해졌을까? 자, SEC 위원장은 게리 겐슬러입니다. 자, 게리 겐슬러 위원회를 해당되는 임명시켰던 게 누굽니까? 바로 바이든이에요. 자,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는 어떤 것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까? 바로 대통령 선거입니다. 자, 바이든이 임명했던 SEC의 위원장이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코인은 우리 미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은 비트코인을 계속적으로 축적해야 된다. 이러면서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치고 있죠. 이게 바로 공약입니다. 이러한 공약들이 나온다는 건 무엇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까? 대통령 선거에 표심을 흔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표를 받아야지 대통령 당선이 될 텐데 바이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표가 트럼프 쪽으로 쏠려갈 확률이 매우 높고 SEC의 힘은 점차 빠질 수밖에 없는 궤도가 되기 때문에 SEC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뒷배경에 이 바이든 캠프가 조정하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왜? 이더리움 ETF도 굉장히 빠르게 승인이 되었고 7월 2일부터 거래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죠. ETF가 빨리 나온 것 또한 SEC를 뒤에서 압박했던 바이든 캠프가 있었다라고도 많이들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리플 코인 악재 중에 악재, 대형 악재였던 SEC가 이제는 해소가 된다? 당연히 리플 코인의 상승 여력은 추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처럼 여전히 바닥 구간에 있는 이유는 뭘까? 말 그대로 리플의 긍정적인 이벤트가 가져온다면 고래들 또한 계속적으로 매집 라인을 구축하지 않을 것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왜? 리플 코인을 오랫동안 들고 있는 고래들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 고래들은 매집만 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상승권이 올라왔을 때 단기 차익 신용 물량을 챙기면서 어떻게 합니까? 매도 주문과 매수 주문, 자전거래를 돌리면서 가운데 있는 개인 물량을 계속적으로 흡수하고 있었던 게 바로 리플 고래였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 시점에 이제 SEC의 악재가 끝나간다라고 한다면 고래 또한 다시 한번 매집 라인을 구축하면서
거래량이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한 뉴스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시죠. 말 그대로 비트코인 6만 5천 달러까지 밀리면서 시장에서는 엄청난 하방 압박을 갖고 왔지만 증권성 리스크의 해소를 앞둔 리플의 미결제 약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날짜 나왔던 뉴스인데 이 미결제 약정이라는 건 뭡니까? 매수세가 몰린다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누구의 매수세입니까? 바로 고래들의 자금력이 동원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고래가 이제는 증권성 리스크가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 리플, 당연하게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작용할 것이니까 올라가기 전에 안정적인 저점 라인에서 매집 라인을 구축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매집이니까요. 왜? 매수와 매집은 틀립니다.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그냥 매수지만 매집이라는 건 이 확실한 저점에 매집을 해야지, 저점에 매수를 해야지 우리는 그것을 매집이라고 부른다는 거. 또한 이 뉴스도 한번 보시죠. 0.5달러를 못 넘고 있는 리플이라고 합니다. 정말 창피할 수밖에 없죠. 근데 회복 랠리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개발자의 활동 지표가 주목되고 있다. 자, 개발자의 활동 지표가 주목되고 있다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이제 확실하게 시장 규모가 점차적으로 커질 것을 알고 있는 고래들의 입장에서 지난 일주일간 리플에 110만 달러가 유입되어 오면서 코인글래스는 뭐라고 합니까? 데이터 분석 결과 투자자의 관심도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 리플이 더 많이 올라가기 전에 지금처럼 확실한 저점에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확실한 매매 단위의 기준점을 바꿔야 되겠죠. 그렇다고 저점이니까 100% 몰빵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면 절대 안 되겠죠. 여전히 700원 라인도 700원 라인도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여전히 해당되는 고래들의 움직임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볼 수가 있고 말 그대로 비트코인 또한 엄청나게 떨어졌고 메이저 코인들 또한 대부분이 다 하락했던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지만 리플 같은 경우는 버텼던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 버텼던 동원이 됐던 힘은 바로 고래들의 힘이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 전망이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어떠한 움직임을 맞춰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지금처럼 중요한 시점은 없다라는 거. 지금 이 바닥 박스권 라인에서 안정적인 매매 라인을 잡아가야지 우리의 수익권 또한 틀려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700원도 도달하지 못했고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 나는 그냥 여기서 매도하겠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래를 통해서 매도 던져 나오는 물량은 누가 받습니까? 고래가 받고 있다라는 거. 고래들은 계속 매집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고래 또한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앞으로 수익 구조가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매매 대응을 가져가야 될까?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어떻게 잡느냐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한 수익 구조를 더욱더 크게 만들어갈 수 있는 현재 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감안해 봤을 때 지금처럼 해당되는 매입 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이 부분 한 분 한 분 직접 제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이 부분을 함께 만들어서 확실한 수익관을 함께 만드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 수익관은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씩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모든 대표님들이 리플의 매입 단가도 틀리고 투자의 가용 금액 또한 틀립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직접 문자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상단 전화번호 보이실 거예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을 먼저 직접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 또한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관을 같이 만들어 가시는 거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외적인 이벤트, 기준금리라는 이벤트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인지 체크 한번 해보시죠. 자, 이거는 힘이 빠졌다. 비트코인이 힘이 빠졌다고 해요. 9천만 원대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어제 날짜 나왔던 뉴스거든요. 물론 오늘 날짜의 반등력이 보여주고 있는 건 미국 증시가 휴장하는 그 부분 또한 있겠지만 하방 압박을 많이 가져왔던 그 부분에서 이제는 반등 매매세가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죠. 저점 매수세가 유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렇게 힘이 빠졌다. 9천만 원대도 지켜낼 수 있을까라고 불안감을 조성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나스닥 시장의 상승입니다. 이상하죠? 나스닥이 상승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커플링가 되어 있는 코인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네, 원래는 맞습니다.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은 같은 위험자산군에 속해져 있고 달러의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면 같은 상승력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렇게 나스닥은 엄청나게 상승력을 보일 때 동안 코인은 어땠습니까? 횡보 라인을 가져왔다는 거. 1억 원을 돌파하고 나서 아직까지 재차 1억 원을 돌파하지 못했던 코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확실한 숨고르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시점은 굉장히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주식과는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투자 자금을 주식시장에 넣어놔도 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죠. 왜? 이번 저희 국가에서 7월 달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상자산시장법 해당되는 그 부분이 상장 폐지가 우수수 나올 수 있다. 그런 불안감이 조성되니까 당연히 코인 시장에 자금을 빼서 주식 시장으로 더 넣어야 되겠다. 이런 유동성 자금이 이동되는 부분이 만들어지겠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더군다나 거래량이 없었던 코인 시장에 그 부분이 더욱더 추가적으로 하방 압박을 갖고 오게끔 만들었다는 거.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지금 비트코인이 얼마입니까? 이제야 2천억 원을 돌파했다는 거. 오늘 대부분의 상승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거래대금은 줄어들었다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줄어들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유동성 자금은 다른 투자처로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이 투자처로 빠져나간 부분이 유동성 자금입니다. 말 그대로 다시 유입되고 재차 들어오고 이러한 부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코인 시장에 자금력이 유입된다. 그 부분은 나스닥 시장이 조정 장세가 왔을 때 이 부분이 더욱더 크게 눈에 띄게 보여질 거라는 거. 그러면 지금 이렇게 유동성 자금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매매 대응 또한 지금 시점부터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영상 여러 번 찍으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니플도 그렇고 대부분의 메이저 코인들이 모두가 하방 압박을 받았으니 우리 이 박스권 라인을 어떻게 매매 대응하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물론 이 1,000원 라인이 굉장히 높이 올라간 단가는 아니지만 여기까지 올라가는 그 시점에 단계별 우리는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매입 단가를 낮추는 부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통해 확실한 수익 구간 또한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잘 보셨으면 이 문자도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문자를 받아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문자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자를 받아봤는데 문자대로 대응 못하겠다, 그러면 카톡방 주소까지 같이 제가 직접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주식 거래를 오래 해봐서, 코인 거래 오래 봐서 분명히 아실 겁니다. 더욱더 빨리 움직이는 코인이니까 더욱더 빠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모든 부분들 한 분 한 분 직접 제가 잡아 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수익 구간, 또한 리플에 관심이 있던 분들, 그리고 리플을 오랫동안 들고 있는 분들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수익 구간을 크게 만들어 가는지 같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